안녕하세요. 심리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지금부터 CHCA 종합적성검사 해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HCA 종합적성검사는 능력 적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개인의 인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능검사 이론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를 해서 새롭게 만든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적성은 성격과 흥미, 가치관과 같은 개인의 기질과 함께 개인의 능력 역량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적성 위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적성 능력에 대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학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초 능력 하위 요소에 대한 특정 학업에 대한 과정이나 계열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과 적응도를 알 수 있으며 학업 및 직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과 문과, 이과 선택과 같은 초기 진로 결정의 참고 자료로서 효용이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적성 검사는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초 자료가 되는 능력 검사로서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CHCA 종합 적성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설명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성 요인별 프로파일 표를 보면 T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우선 T점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 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점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CHCA 종합적성검사의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력은 글을 읽고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며 이를 통해 글 전체의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높을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많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인문, 사회 및 교육 계열 등의 문과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어휘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언어 이해력이 많이 요구되는 인문, 사회 및 교육 계열 등의 문과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 이해력은 기본적인 수에 관한 원리와 방정식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수 연산 및 응용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수에 관한 원리와 방정식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수 연산 및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 공학, 자연 또는 의학 계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수 연산 및 계산, 그리고 방정식을 포함하는 응용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 이해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 공학, 자연 또는 의학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논리적 추론 및 사고 과정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법칙 또는 규칙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 제시된 자료로부터 서로의 관계성과 바탕이 되는 규칙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계열인 철학, 심리, 역사 등의 문과 계열 또는 수학, 물리 등의 자연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제시된 자료로부터 서로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많이 요구되는 계열인 사회학, 심리, 역사 등의 문과 계열 또는 수학, 물리 등의 자연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각 판단력은 입체적인 물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절단할 때 변화된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입체적인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절단할 때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디자인이나 건축 계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도형이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각 판단력이 많이 요구되는 디자인이나 건축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각 속도는 주어진 자극 정보를 통해 사물의 형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글자나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형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일반 사무계 또는 공학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눈에 보이는 글자나 그림의 형태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반 사무계 또는 공학계 등의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 이해력은 과학 기계 원리에 대한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적합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 및 물체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공학, 자연 및 의학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과학 기계 원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과학 및 기계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공학, 자연, 의학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협응 능력은 눈과 손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손과 눈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공학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눈과 손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눈과 손을 이용한 빠른 작업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공학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악 적성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적 감각을 보유하고 재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악기에 대한 친숙도 및 음악 감상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예체능, 음악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음악 감상 및 음악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음악 적성이 요구되는 예체능, 음악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술 적성은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적 감각을 보유하고 재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작품 감상에 대한 이해 및 해석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미술 계열이나 디자인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미술 감상 및 미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미술 적성이 요구되는 미술이나 디자인 계열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동 적성은 운동에 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운동을 쉽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 유연성 및 동작 학습이 뛰어나며 기초 신체 발달과 운동 학습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과 및 진로 선택 시 이러한 적성이 많이 요구되는 예체능, 체육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체 활동 및 스포츠 능력이 요구되는 예체능, 체육 계열의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적성 요인별로 자신의 점수와 수준을 좌측 하단에 표시하였습니다. 총 10가지의 적성 요인 중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적성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여 결과표 오른쪽에 적성 계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신의 상위 적성을 고려하여 계열 선택 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계열에 대한 정보이며 계열 및 관련 학과와 관련 직업으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나 워크넷과 같은 직업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세부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지 왼쪽 가운데를 보면 접속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접속 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 번호로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통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가이던스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EBS 직업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서 직업을 클릭하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동영상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CHCA 종합 적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직업을 찾는다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다면 모두 한 일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CHCA 종합 적성 검사에 대한 해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MCI 다면적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약 2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입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외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구 선수로서 코리아 턴더에서 프로농구 선수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보람이 많은 직업이라서 지금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수업을 받고 그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의과대학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던 기억밖에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매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 그리고 꾸준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끝낼 때마다 실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공포들이 있고요. 그 단계를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높은 금액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망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맞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많이 관찰하고 역시 연기를 잘하려면 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의과대학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맡겨진 학과 공부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많은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일에 대해서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에든 그 일에 미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침착하고 어떤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또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묵묵하고 인내하면서 그런 참을성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작품을 보면 잠을 못 잤어요. 끙끙 앓았어요. 그 연기를 하고 싶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싫은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그것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적하고 현실하고 부합됐을 때 성취를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네,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MCI 다면적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개발하신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검사는 그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그 미국의 프랭크 파슨스라고 하는 진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프랭크 파슨스는 그 진로 결정을 잘 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고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검사는 자신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로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흥미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흥미와 능력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 홀랜드라고 하는 진로 심리학자입니다. 존 홀랜드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해서 그 성격 유형을 이해하면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능력과 그다음에 가치관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홀란드의 그 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실형이 있는데요. 현실형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어떤 운동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격도 굉장히 그 활달하고 또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현실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인데요. 탐구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지식들이라던가 또는 사실들을 탐구하고자 하고 또는 밝혀내고자 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선호하거나 또는 탐색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탐색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내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탐구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은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재능이라던가 글 쓰는 재능들 또는 음악적인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또 그 무언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활동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음악가라던가 작곡가 또는 작가 또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는 가르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라던가 상담가라던가 교사라던가 이런 직업들이 사회형에 속한 직업들입니다. 네, 진취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또는 이득을 내는 그런 활동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정치가라던가 사업가라던가 변호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진취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형의 사람들은 어떤 그 정보라던가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행정적인 능력들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그 행정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정보적인 것으로 돕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은행원이라던가 회계사라던가 또는 비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관습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6가지 성격의 유형들은 그냥 6가지가 서로 다른 성격의 유형들이 아니라 홀란드는 이 성격이 육각형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의 유형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RIASEC 그래서 리아색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성격은 그 육각형 모양 내에서 서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비슷한 성격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검사에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어떤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개발되었는데요. 특히나 흥미와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가치관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본 검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측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흥미와 능력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A형, 즉 예술형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형에서 흥미는 있지만
자신은 그 예술적인 흥미에 비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예술적인 능력은 있는데 예술형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미와 능력과 가치가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탐색해 봄으로써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검사에서는 홀랜드 성격 유형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방식이라던가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여가를 활용하는 방식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진로 계획을 하고 또 진로를 선택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학습 방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과제 수행 방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여가 활용 방식들을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해와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특성에 맞은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환경과 가치관에 맞은 진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MCI 다면적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 단지 직업에 대한 정보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성숙도와 생활 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진로 성숙도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직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실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진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종합 프로파일. 결과표 가운데 윗부분에 보시면 홀랜드 코드별로 여러분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한 종합 프로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높은 수준의 진로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흥미, 능력, 가치별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결과입니다. 흥미, 능력, 가치가 동시에 높게 나온 유형이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홀랜드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드별 특징. 코드별 특징은 피검자의 흥미, 능력, 가치 점수를 비교하여 진로 탐색을 할 때 어떠한 영역을 탐색해야 하는지 또는 개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각 홀랜드 진로 유형별로 흥미, 능력, 가치 점수가 계산이 되며 각 진로 유형별로 흥미, 능력, 가치 점수를 비교하여 결과에 따라 관심 영역, 미관심 영역, 탐색 영역, 개발 영역, 흥미 탐색 영역, 의미 탐색 영역, 능력 개발 영역 등 총 7가지 종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진로 코드 유형.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진로 코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제일 높게 나온 홀랜드 유형을 1차 코드,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홀랜드 유형을 2차 코드로 표시합니다. 홀랜드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앞서 해드렸듯이 인접한 유형끼리 높게 1차, 2차 코드로 나온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일관성이라는 척도라고 하는데 상, 중, 하 3개로 구분됩니다. 육각형 모형에서 가까운 유형끼리 1차, 2차 코드로 나온 경우를 일관성 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서로 반대 유형끼리 1차, 2차 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관도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유형보다는 인접한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진로 선택하기에 더 쉽겠죠.
생활 양식, 이 진로 코드 유형 설명 밑에 보시면 생활 양식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홀랜드 진로 코드에 따라 여가, 학습, 과제별로 결과가 표시되며 자신의 진로 유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시되는 결과표입니다. 추천 전공 및 직업. 추천 전공 및 직업은 검사 결과, 여러분의 흥미, 능력, 가치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추천 전공과 추천 직업에 대한 명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이며 더 자세한 결과는 직업사전이나 다양한 직업 검색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는 진로 정보란을 통해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군요. 잠깐 여기서 오늘 결과 해석의 가장 중요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성숙도. 진로 성숙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점수로 표시되는데 50점이 평균이며 70점 이상은 매우 높음, 30점 이하는 매우 낮음에 해당되고 40점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를 보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로 확신도. 이 진로 확신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진로 효능감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진로 준비도는 자신의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하여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척도가 종합되어 종합 점수가 표시되는데 높게 나올수록 진로에 대한 실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게 나온 경우에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목표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 결과표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음 검사를 활용하고 해석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학생들의 그 진로 방향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 검사 결과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해서 개인이 반드시 그런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쪽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잘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검사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더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검사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본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본 검사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과 흥미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흥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흥미가 없다 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석할 때는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고 있음을 유의하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본 검사의 결과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나왔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르게 나왔는지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 지나친 과신은 금물임을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척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표 중앙의 맨 위쪽을 보시면 접속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접속 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 번호로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통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실시한 MCI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선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는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본 검사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해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